나도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 나다운 삶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관성선을 원치 않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구직군인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행복했던 순간보다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또 똑같이 감정을 느끼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도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는데 다른 나라 감식한 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도 딱히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매일이 힘들고 막막했지만 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었기에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며 교육을 듣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익을 하면 사람도 좋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점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계획들 모두 찾아보면 수강에 큰 조직을 했습니다. 정말 돈이 아깝지 강의도 있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강의도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내가 하는 일을 비웃고 걱정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이 삶의 의미나 꿈 같은 것에 집중합니다. 고대 6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직장생활이라든가 회사에 봉사하는 대가로 어느 월급이라는 달콤함의 보상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끼를 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이유, 그리고 이 책을 진짜로 스포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수익화를 이루지 이 경우 토대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있지만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난 이 문제를 위해 깊게 파견하기 위해 전속한 부사던 교육도 각종 수익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히 날 도와서 선물을 찾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과 배고파서 이렇게 나에게 자꾸 받는 상대가 또 전송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어에서 갈고도 와서 그것은 나와 가장 먼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 도와줄 수에 대한 해결책을 나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들 읽고 연구 결과를 조사했죠. 국내에서 달달하지 않은 분야의 강의를 듣기 위해 실력을 갖추고 싶어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연봉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7천만 원이 어느 건지 교육비를 지출했고 그렇게 내 처음 판에게 달했습니다. 지금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피먼드 대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연봉 3억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소통하면서 그들은 지속도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하고 다른 일을 찾아 행복한 사는 과정에서 내가 뻗어들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 원치 않은 일을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지 못한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원하는 삶을 살고 시켜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건 자주시켜 하는 방법에 대해 따르지 않습니다. 콘텐츠하고 마이크 수련점 지휘강사 따뜻한 알려줬죠.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 탈것 괜찮은 프로그램 다음번에 보는 스폰서로 다시 시작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책을 수반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만 만족스러운 방식, 그러니까 투구나 가치관 등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주는 같은 방식이나 이 책을 이걸 보았다면 내일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하고 방식을 어떻게 스스로의 머리를 높여 강제 자유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아하는 일을 수입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쉽지 않았습니다. 비교도 젊은 나이에 책을 읽고 공연한 작가라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고 좋아했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7년 전부터 처음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선수 글을 쓰는 집부터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을 단순히 조금만 쓰면 머릿속에 뭐라도 남겠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독후감을 좋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참여했겠습니다. 그 후로 매일매일 글을 쓰고 기록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많은 교육을 수강하는지 책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띄워드리고 비영리 무슨 단체에서 온페이지 혼인자를 올리게 됩니다. 작가는 명예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죠. 가격이 이 정도 있다 괜찮으세요? 7년 전에 난 성공에 못 몰랐던 나는 설상을 내고 작가는 사회처럼 실제 나를 알 수 있는 교육과 보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폭풍족과 같은 교육을 무작정 정락하고 다녔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알릴 수 있는 기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싼 교육이 더 특별해 보였고 그러한 교육들이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나를 순식간에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바꿔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과정 중에 간과하고 있던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에 자신 성격에 간과하는 사람치고 진짜 전문가는 사람보다 그것도 성공자들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포장지를 학원을 간분자가 자신의 전문가로 위장하고 일단 만남을 제안한 뒤에 그 분야의 무지한 상대방에게 적극 큰 금액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다거나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을 아끼는 거라며 은장을 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고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들과 우롱 회원들을 통해서 가짜 성공 사례들을 적게 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이익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나와 같이 이명세나 부자가 되는 법에 잔뜩 고민되어서 네이버 키워드도 검색했을 때 최상됐던 카페가 이런 후기들이 느껴졌을 때 그리고 그 후기가 한두 개가 아닐 때 우리는 이게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쓰레기 교육을 신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입금 전에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얘기하더니 정작 교육에 반한 후기 작성과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쓰게 했습니다. 시중에 실제로 마케팅이나 셀즈 전문가들은 책을 내고 전문가인 척 행세하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 안에 마케팅과 셀즈의 한정의 전문가일 뿐 속빈 강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또 7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교육에 소비하여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이런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콘시스tent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지인 중 한 명은 고등학교는 일본 대학교는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이 지인은 부모님이 일일이 다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유의하고 준비하고 많은 시행 태국 끝에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인이 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학생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정말 행복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익한 경우입니다. 이 수속할 때 받는 비용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시 자소서와 면접을 해주는 사업으로 확장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확실한 자신의 콘텐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유학에 성공적으로 일어났고 그때 경험들은 선비업자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인은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기부여 전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싼 교육과 그 분야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이 동기부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어떤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SNS 채널을 정리하고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자신 좋아하는 것을 지속시키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그 콘텐츠가 없으면 지속성이 무너지는 것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척하는 가짜인지 어느 정도 판별이 갑니다. 이 진짜와 가짜는 교육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콘텐츠에도 판가름이 납니다. 이 다양한 경험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고 두 콘텐츠는 어떤 주머니 속에 있어도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오늘 송곳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 시중에 있는 국제 교육을 듣는다고 일순간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